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그 공모주들이 이렇게 좀 좋다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모주에 청약을 많이 못 받고 그래서 아예 그냥 공모하기 전에 뭐 프리-IPO 단계 내지는 장외시장에서 그냥 그 주식을 사는 네.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고 요즘에 장외거래 시스템도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좀 많이 좀 클리어해진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장외에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주식들을 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그게 IPO를 가서 공모가에 결정이 되고 거기서도 요새 막 더블 가고 이러니까 네네. 사실은 공모가가 결정되거나 그 직전에 사는 거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네. 이게 이제 사실은 엄청 리스크한 일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거래소에서 이제 승인이 나서 네.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공모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과정을 하기 전에 프리-IPO 단계에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. 근데 네. 요새는 시장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네. 이 올라갈 때도 시장도 돈이 많은데 네. 그 전에 프리-IPO도 이미 밸류에이션이 좀 꽉 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막상 또 뚜껑 올라가서 딱 보면 네. 이제 시장 전에 프리-IPO 단계에서 너무 비싸게 사버리면 네. 오히려 이제 물먹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 승인 리스크라는 게 제도 리스크가 있어서 이게 승인이 뭐 안 되고 철회돼 버리고 이러면 가격은 물론 빠지기도 하고 제 자금이 묶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렇죠. 뭐 한 번 처리되면 다시 트라이를 한다 해도 뭐 1년씩 묶이니까 이렇게 황금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네. 그리고 장외시장에 있는 그 가격들도 실제로 뭐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막 가격을 이렇게 막 허위지만 가격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거나 네네. 많이 내려놓거나 막 이런 가격을 좀 장난치는 경우가 있어서 네네. 그런 것도 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. 이제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요즘에 공모주 시장 하면 뭐 따상이라고 하죠. 네. 그러니까 그 시장 그 공모 가격에서 상장 당일날 첫 시가가 네. 최대 더블 나서 이제 그렇죠. 시작할 수 네. 있죠. 내지는 밑에 90%까지 90%에서 마이너스 10%까지 수 있고. 200%. 네. 그래서 이제 따상이라고 하면은 공모가 예를 들면은 뭐 10만 원이면 더블인 20만 원에서 20만 시작해서 원에서 30% 30%난 위하여 갈수 26만 있죠. 원까지 그렇죠. 올라갈 수 있는 네, 이거를 우리가 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네. 요즘에 그냥 뭐 따상이 너무 기본적인 것 같은 걸로 인식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따상이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2배가 넘어간다는 그럼요. 얘기니까 네. 상당히 좀 저는 우려스럽거든요. 네. 최근에 이 형성되는 가격들 수준은 뭐 좀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라고 보시나요? 어떠세요? 근데 이제 증권사에서 밸류에이션을 하고 예. 비교 기업을 가지고 공모가라는 레인지를 정하는 거거든요. 네네. 그것도 금융당국이랑 거래소에서 이제 컨펌을 받아서 네.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0,000원이 적정하다. 그러면은 뭐 10,000원에서 12,000원 이렇게 레인지를 두고 공모가를 형성을 시켜주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런데 이제 시장에 막상 딱 올라갔는데 네. 그들도 다 밸류에이션을 하고 가격대를 산출한 거잖아요. 네네. 그런데 막상 딱 올라갔는데 따상 가고 뭐 더블 가고 하긴 하잖아요. 네네. 그런 게 사실은 좀 이게 진정한 투자일까? 이게 과연 이게 투자냐 투기냐? 항상 요거에서 네. 이게 좀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. 네.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최근에 보면은 뭐 앞서 얘기했던 SK 바이오팜이라든가 빅히트라든가 최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보면 공모가에서 더블 내지는 상까지 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보다는 좀 대부분 가격이 좀 빠져 있죠. 네.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공모주 투자의 이익 실현 타이밍은 어떻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? 아니면 근데 저희도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어려워요. 네. 그런데 저희는 이제 한 종목을 이제 분석을 다 하는데 네. 분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도 이제 프리-IPO는 사실 좀 뒷단계고 네. A 단계, 시리즈 B 단계 이렇게 해서 회사 자금이 계속 필요할 때마다 투자를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투자 들어온 단가, 시기 이런 것도 보고 그러면 그 투자사들이 이제 오버행이라고
좀 뭐 확약이 많이 묶여 있는지 네. 아니면 첫날 나올 거를 저희는 계산을 좀 해요. 네. 그래서 어떤 거는 시초가에 파는 게 낫겠다. 아니면 어떤 거는 이런 거는 뭐 다분히 뭐 테마로도 잘 갈 수 있고 투자자들이 올라가서도 상당히 매수세가 많겠다. 이런 것도 고민을 해서 네. 저희가 어떤 건 조금 더 홀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매도 타임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락업이라고 하죠. 보호 예수의 기간을 네. 조금 길게 가져가는 종목이면 조금 더 여유롭게 매도 타임을 그렇죠. 잡아도 네, 되겠죠, 맞습니다. 그죠? 그런 것들을 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트 기업 공시 네. 시스템에 다 나와 있으니까 뭐 투자하실 때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공모주 투자 시장이 너무 이렇게 뜨겁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조금 우려되는 것도 있기도 하거든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조금 객관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공모주 투자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주의해라 라는 이제 주의할 점이랑 또 이제 오늘 제가 질문 못 드렸던 내용 중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주시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 요새 보면은 공모가가 10% 20%씩 계속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. 공모가가 올라가는 거에 거기서도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은데 업종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어떤 거는 더 올라가기도 하고 네네. 어떤 건 더 빠지는데 일단은 공모가가 올라가는 과열되는 상황이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. 네네. 결국은 우리 투자자 다 이제 손해가 안 나고 이제 보호 차원에서도 공모가가 이제 가능하면 이 밴드 안에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을 좀 못 드렸는데 오늘 상장한 종목도 있어요. 근데 그거는 시초가에 따블을 찍고 이렇게 30%를 갈 것처럼 해서 매수세가 엄청 들어왔지만 네. 기투자한 싸게 들어온 투자자들이 엄청 때렸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로 빠져서 끝났거든요. 상장 당일날. 오늘 상장했는데 그래요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청약을 하고 나서 매출 못 받으니까 네. 오히려 그 자금을 가지고 더블에 나는 이 종목은 상위 갈 거야 이러고 더블에 막 사는 경우가 또 있는 분들이 있어요. 그냥 더블에 대놓고 시초가에 그렇죠. 내가 네. 받쳐서 이제 사겠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30%를 뭐 이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네. 오늘 같은 결과는 하한가로 딱 끝났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많이 하시고 네. 그래서 이런 게 또 사실은 재테크를 해야 되고 우리 또 금태조 분들도 네. 이렇게 다 재산 형성도 좀 하시고 자산 증식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좋다고 생각해서 이제 청약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좀 더 사거나 이래서 어떻게 해서 손해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. 예. 그런 거는 좀 조심을 하셔서 네.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펀드도 좀 가입을 하시고 그리고 뭐 직접 또 시장에 이제 또 떠나 계시면 또 감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청약도 네네. 좀 하시고 네. 이런 밸런스를 좀 다 가져가시는 게 예. 어떨까 싶습니다. 마지막에 되게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. 뭐든지 이게 쏠리면 좋은 것 같지 않고 과욕은 또 투자의 세계에서는 금물이니까 여러분들 공모주 투자가 이게 무조건 그 대박을 안겨주는 확정된 투자는 아니거든요. 네, 그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잘 선별하시고요. 또 이런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금태종 인터뷰 우리 브라이트 투자자문의 최우식 대표님이셨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